두 번째 섹션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당이 집권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정책 때문이다. 이 정책이 무엇일까요? 광고 접하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성농장 홍삼. 자, 정성농장 홍삼.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합니다.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지만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께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 이게 너무 걱정입니다. 예, 서울신문 오늘 일면에 실린 건데 20대 89.7%, 30대 84.8% 부동산을 계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계급이 구분된다. 20대는 43.8%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는 45.9%, 합치면은 89%가 넘습니다. 30대는 어떨까요? 사는 곳에 따라 계급이 구분된다. 매우 그렇다 40.6, 대체로 그렇다 44.2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집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낳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KB 부동산 통계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값은 2014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올랐는데 통계를 작성한 1986년 이래 이처럼 장기간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은 처음이다.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13.56% 급등했다. 서초동의 34평형 아파트 12억인데 8억인데 20억이 됐나? 그랬어요. 무려 12억이 오른 거죠. 이것이 이제 2030 세대에게 부동산이 곧 계급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고, 이미 집을 소유한 사례가 많은 40대 이상과 달리 2030 세대에게는 부동산이 넘을 수 없는 벽이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됐고, 그래서 부모가 도와줘야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2030 세대에게는 결국 부동산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부모가 도와줘야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2030 세대에게는 결국 부동산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니 여기서 공정이란 가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게 최고의 2030에 대한 선거 대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계급이 구분된다. 이런 인식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2030을 위한 대책이다. 또한 집값을 대폭 내리는 것. 이것도 역시 최고의 2030 총선 대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대해서는 호보다는 불호가 더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양반 하신 말씀 중에서 이거는 좀 동의합니다. 강남에 집이 있는데 혹은 토건을 중시하는데 지금 부동산 대책에 손을 대는 분들, 이분들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좀 빼야 돼요. 정말이요. 자기 부동산 가치가 직결된 특수관계인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부동산 정책 만들면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손을 대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무너지면은
그 정책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건 또 어느 부분에 가서 빈 구멍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니까요. 예. 부동산이 계급인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안정대책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추진하고 있는데 또 상당 부분 약발이 먹히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은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인철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부동산 정책만 봐도 한국당은 안 된다라고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즉 한국당이 집권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에는 2012년 당시의 위기감조차 없어 보인다. 진보 독주에 대한 혐오가 건강한 대안을 찾는 쪽으로 가는 대신 질 낮은 반동으로 치닫는 듯한 조짐마저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비판하며 최근 한국당이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시장 중심 자율 경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약은 보수 우파의 한심한 퇴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정부의 전쟁은 그동안의 집값 안정책 역시 신흥에 그쳤다는 그런 비판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과수요 억제를 전략적 목표로 확실히 정하고 구체적인 전술로 고가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주택 공시가 현실화, 분양가 상한제 강화,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선 봉쇄, 갭 투자 억제 등의 전방위 시책이 강행되고 있다. 저금리 지속에 따라 시중 부동자금 1,000조 원을 넘어선 이런 상황. 불황으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며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큰 정책이다. 다시 한번. 저금리 지속에 따라서 시중의 부동자금,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자금이 1,000조 원을 넘어서 또 불황으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며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큰 정책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말이죠. 그러자 한국당은 이런 불만에 편승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반시장 정책이라며 무조건 정반대로 치닫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및 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피해자 등이 골자다. 실수요자 세금 폭탄 피해를 내세워서 주택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도 반대한다. 실수요자 세금 폭탄 피해를 내세워서 주택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도 반대한다. 한국당의 부동산 공약의 골자는 자유시장주의에 근거해서 인위적 수요 억제를 배제하는 대신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네. 수요 억제를 배제하는 대신에 공급을 늘리겠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구입을 쉽게 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한국당이 간과한 것은 바로 그런 식의 접근이자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를 확대 재생산해온 근본적 정책 한계라는 사실이다. 말을 참 어렵게 쓰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사고 싶을 때 사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사고, 이런 완전한 부동산 시장 자율화,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해서 부동산 정책이 펼쳐지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게 바로 지금까지 투기를 양산해왔던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망해서 지금 결국 정부가 나서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집값 안정 정책을 시행하게 됐는데 정말 대출 나올 구멍을 확 좁히고 세금을 왕창 늘리고 공시가격과 시세가 지금 한참 떨어져 있었는데 요거를 최대한 좁히고 그래서 거의 주택 공시가를 현실화하도록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고 이런 정책으로 해서 집으로서 재산 증식시키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반시장 정책이에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한정없이 올라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때 가서 또 뭐 부동산 투기 정책 만들겠지.
아무 약발도 안 받는 이 시점에서 한국당의 보수 개혁 의지가 진심이라면 무엇보다도 잘못된 부동산 투자 관행을 바로잡는 그런 개혁을 전제로 현 정부 정책에 따른 부수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보다 세련된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책 기조 위에서 보다 나은 아이디어, 보다 세련된 방안을 내세워서 그래서 현 정부 대안보다 더 좋은 대안을 내놓아서 그렇게 해서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가면 무조건 다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식의 그 공약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과연 한국당이 집권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좀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국당은 말이죠.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는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면은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곳에 가짜 뉴스가 더 틈타고요. 또 아주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또 확증 편향만 자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광훈이 박수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튜브만 보면 전광훈식으로 해야 돼 뭐든지. 근데 그렇게 대중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중 무대에서는 계속 한국당이 희화화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계속 유튜브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당조차도. 그러니 황교안이 전광훈한테 쩔쩔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우리 촛불 시민들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도 시민들의 그런 마음들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중도층들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선거 승리를 도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경청하는 자세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극우 유튜브 보면 박근혜가 여왕이야, 여왕 거의. 덮어놓고 문재인 정권 반대만 하고 있거든요. 반대 그 넘어서 대안 마련 같은 건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당이.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유튜브에 너무 경도돼 있어서 말이죠. 중도까지 끌어안는 그런 지혜와 안목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무조건 반대 노선만 견지하고 있는 한국당에게는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의 승리도 참 유언한 일이 됐다라는 점, 그런 점을 좀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이었습니다.